자, 어서오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문항을 푸는 영상이 될 거고 마지막 평가원 문항인 만큼 굉장히 철저하게 문항풀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도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런 거 많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나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이렇게 문제 열심히 풀어가지고 이런 거 중요하겠다라는 거 열심히 체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봅시다. 그림은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에 대한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머릿속에 바로바로 떠올라주는 게 좋습니다.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태양 전지를 활용하는 거, 광기전력 효과를 활용하는 거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될 거고, 태양열 발전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열을 갖다가 지별판으로 모아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거 읽어봅시다. A. 태양 광발전과 태양 열발전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너무 맞는 얘기. 그죠? 그 다음에 B. 태양 광발전은 태양 전지를 이용해. 맞는 얘기.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 광전 효과니까 너무 맞는 얘기. 그쵸? 그래서 A, B 맞고요. C. 두 발전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이건 거의 2점이 아니라 1점짜리 문제여야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답이 3번이죠. A, B. 조금 더 원론적인 문제를 갖다가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초등학생 줘도 풀 것 같은 느낌. 나 같으면 C에 대해서 뭔가 터빈을 활용해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 막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뭐 평가원의 생각이라고 하니까 저는 존중합니다. 자, 2번 봅시다. 다음은 전자기파와 소리의 전달에 대한 내용이다. 밑에 있는 실험을 보면 투명한 용기 안에 휴대전화를 두고 용기 안을 진공으로 만들었다. 공기를 없애버렸다. 그랬더니 통화 연결된 화면에 빛은 보였대. 라는 거는 이 빛이 뭐다? 가시광선이다. 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을 거고, 니은 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왜냐면 소리는 뭐니까? 매질이 있어야 되는 파니까. 진공으로 만들었더니 소리가 안 들리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 머릿속에 갖고 밑에 있는 거 읽어보면 기억은 진공에서 전달된다. 전자기파가 보였다라는 얘기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죠. 니은의 속력은 공기에서가 물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리는 대표적인 탄성파죠. 그렇기 때문에 매질이 빽빽하게 존재할수록 어떻다? 더 잘 전달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랑 물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물이 밀도가 훨씬 더 빽빽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에서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공기 중에서의 속력은 기억이 니은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르죠, 기억이. 그래서 답이 1번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조금 말해두고 싶은 거는 전자기파의 종류별로 용도, 그리고 소리도 있죠, 초음파의 용도 또는 소리의 특징 같은 것들, 뭐 종판지, 횡판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잘 정리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광통신에 쓰이는 전자기파 A와 광섬유에 대한 설명이다. 광통신에 쓰이는 전자기파는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인지하고 들어가면 조금 문제를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A의 파장은 가시광선보다 길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네. 라디오파 이런 거. 마이크로파보다 짧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대놓고 적외선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네. 그러면 기억은 틀렸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을 거고. 니은 굴절률은 클래딩이 코어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코어의 굴절률이 클래딩보다 더 커야 되죠. 이게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각도를 비교해 보면 되죠. 오케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각도, 요 각도랑 이쪽으로 벌어진 각도, 그쵸? 그래서 요거 보러 입사각, 요거 보러 굴절각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각도가 큰 쪽이 속도가 빠르고 속도가 빠른 녀석이 굴절률이 작다라고 스넬의 법칙을 내가 문장으로 풀어준 게 있었는데 그거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도 니은 문제는 해결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은 잘못됐다 라고 해주면 될 거고, 디귿 A의 속력, 즉 전자기파의 속력은 코어에서가 공기에서보다 느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 니은 틀렸으니까 디귿은 확실하다라고 하기보다는 공부하는 거니까 맞는 얘기죠. 진공에서 가장 빠르고 공기가 그 다음이고 코어는 그거보다 더 그렇게 되니까. 아니면 그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역시나 뭐로 하면 돼? 스넬의 법칙으로 해주면 됩니다.
입사각이랑 굴절각을 비교하면 여기서 각도가 더 작죠? 속도가 더 느리죠? 굴절률이 크죠? 이런 것들 생각해주면 되는 거겠지. 속도와 각도가 비례한다라는 거 활용해주면 실수 안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문제는 어떤 문제다? 안 틀리는 문제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4번으로 가봅시다. 송전 파트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죠.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땡큐라고 할 수 있을까? 변별력에 있어서 조금 장애가 생기는 거니까 4번 봅시다. 그림은 자전거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이 이거 해봤는데 겁나 힘듭니다.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통에 전등에 공급되어 전등에서 빛이 나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변압기의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는 각각 N, EN이다 라고 했는데 난 이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요거부터 떠올렸거든. 아, 여기로 EI가 들어가고 여기로 I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떠올려서 이걸 활용한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고 했는데 선지에서 생각보다 간단한 걸 물어보더라고. 기억 봅시다. 발전기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는 얘기죠. 이게 발전기의 특징이죠. 니은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의 2배이다 라고 돼 있는데 반대로 말하고 있죠. 여기에 조금 걸리고 여기에 2배가 걸리게 되는 거겠죠. 왜냐면 코일 가문수랑 전압이랑 비례하고 전류는 역비니까. 니은 틀렸고 디귿 전등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는 얘기죠. 어떤 학생은 이랬더라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만 전환된다라고 생각을 했대. 근데 에너지 효율 100%인 거는 힘들잖아. 열도 발생하는데 그래갖고 자기는 틀렸다고 했대. 이런 게 실수라고. 문장을 잘 읽어보라고. 빛 에너지로 전환됐다 그랬지 빛 에너지로만 전환됐다고 안 했잖아. 그쵸?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이런 거.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얼마나 안타깝냐 2점짜리를 갖다가. 그죠? 5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반도체의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서 이제 전자가 전이하는 과정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띠틈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 흡수했다가 내려올 때는 띠틈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 방출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같이 봅시다. 옳은 거 골라보래. 기억. 가에서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해. 올라가려면 흡수해야 돼. 맞는 얘기. 니은 나에서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E0죠. E0. 그쵸? 아니면은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어디에 있었고 어디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더 크게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더 작게 나온다라는 거는 무조건 말이 안 되죠. 니은은 틀렸고. 디귿 나에서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라고 돼 있는데 디귿은 좀 별표를 쳐놓고 알고 있는 게 좋죠. 여러분 알고 있죠? 여기에 원래는 딱딱딱 있으면 이 에너지 준위에 해당되는 에너지 값만 가져야 되는데 고체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겹쳐 있고 같은 에너지 준위에 전자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물어보는 녀석이죠. 그래서 얘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나도 학생들에게 많이 얘기를 했었고 나왔죠. 평가원에서.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모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후보군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인지를 시켜주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죠. 그래서 답이 기억이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가봅시다. 표준 모형과 기본 입자라고 돼 있는데 이건 선생님이 강사 시작할 때부터 되게 강조를 많이 했던 건데 제발 외우라고. 이렇게 날로 먹는 문제들은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굉장히 편하잖아. 게다가 또 좋은 건 뭐야? 3점 개꿀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틀리면 어때? 망하는 거고 맞추면 그냥 개꿀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리고 심지어 쉽다고. 밑에 거 보자고. 아래 컷구 위 컷구 중성미자 전자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 있는 거 봅시다.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차근차근 가봅시다. 렙톤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얘네 둘이 여기에 해당되게 될 거고 전자기 상호작용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기 상호작용할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돼. 전하량이 몇이 아니면 돼? 0이 아니면 돼. 그러면은 전하량이 0인 녀석만 전자기 상호작용을 안 하겠네. 얘죠? 얘가 미자씨죠. 중성미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될 거고 그럼 렙톤은 얘네 둘이라 그랬는데 얘가 뭐다? 전자다. 그럼 얘가 위아래 아니면 얘가 아래 위구나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거고 봅시다. 음전하를 띄는 게 아래 쿼크인데 얘라 그랬으니까 얘가 뭐고? 아래고 얘가 뭐고? 위고 라고 해놓고 문제 푸는 거죠. 차근차근 이렇게 기억. D는 중성미자다. 너무 맞고요. 니은 양성자 내에서 A와 B는 강한 상호작용을 한다. A와 B는 위 쿼크 아래 쿼크고 강한 상호작용하는 거 맞죠? 맞는 얘기고.
주고받는 매개입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로원 같은 것들. 그래서 여기서 매개입자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자기가 잘 외워져 있는지, 전자기 상호작용하는 거는 광자를 주고받는다 뭐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디귿. 전화량의 크기는 C가 B의 3배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C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렇기 때문에 3배 차이가 나는 게 맞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 7번. 상대성 이론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이거 조금 헷갈려가지고 틀린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을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합시다. 7번 문제 같이 볼게. 그림과 같이 관찰자에 대해 우주선 A, B가 각각 일정한 속도 0.7c, 0.9c로 운동한다. 숫자가 이렇게 더럽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로렌츠 인자에 대한 활용은 안 물어보겠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 로렌츠 인자를 평가원에서 활용하게 하려면 0.8c나 0.6c가 나와줘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았네. 그죠?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고유 길이는 같다. 그렇대. 광원과 검출기는 운동 방향과 나란한 직선상에 있다. 관찰자가 측정할 때 얘가 정말 중요하죠. 얘가 볼 때 얘네들의 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라 라는 얘기인데, 기억. A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C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광속 불변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그어주면은 벌써 정답률이 50%로 증가했습니다. 2번이랑 4번 중에 답이 나와야 되는 거고, 2번이랑 4번이 있다 그러면 우린 뭐만 보면 된다? 디귿만 보면 된다. 니은은 안 읽어도 된다. 근데 읽자, 공부하자.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봤을 때니까 길이 수축이 누가 더 많이 일어날까? 얘가 더 많이 일어나지. 이유는 빠르니까. 그래서 얘는 짧아지고 얘는 길고, 그쵸? 얘보다는 길고 원래보단 짧아지겠지만, 그래서 니은은 무조건 맞는 얘기가 될 거고. 디귿.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관찰자가 봤을 때 일로 가는 빛의 속도는 어차피 C로 똑같을 거고, 여기서 여기 사이에 거리를 갖다가 비교하면은 얘가 길고 얘가 짧아. 그래서 얘가 더 어때? 오래 걸려.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디귿이 맞다라고 해줘도 될 거고, 시간 팽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얘의 시간이 얘의 시간보다 어때? 더 느리게 갈 거라는 얘기는 얘의 시간은 얼마 안 흘렀고 얘의 시간은 많이 흐른 걸로 측정될 거니까 얘의 시간이 더 크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선생님, 길이 수축은 적용이 되는데 시간 팽창은 적용이 안 돼요는 자기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잘 모르는 거야. 왜냐면 길이 수축이랑 시간 팽창은 어떤 거니까? 같은 거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답이 4번이다 라고 골라주면 되는 거겠네. 오케이. 그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 이거 평가원 많이 풀어봤으면 익숙하죠? 굳이 평가원이 아니더라도 뭐 학력평가 이런 거 풀어보고 시중문제집 풀어봐도 굉장히 익숙한 유형의 문제죠. 자, 봅시다. 그림은 질량이 다른 위성 A, B가 동일한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각각의 타원 궤도를 따라 한 주기 동안 운동할 때 행성이 A와 B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의 크기를 행성 중심으로부터 A, B 중심까지의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은 그 기억, 니은, 디귿을 이렇게 딱 보고 기억은 어때? 계산해야 되는 거, 니은도 어때? 계산해야 되는 거, 디귿도 어때? 계산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익숙한 숫자가 있네? 디귿 보세요. 공전 주기는 B가 A의 2루트 2배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2루트 2배 차이가 나려면 장방경 차이가 몇이 나와줘야 돼? 2배 차이가 나와줘야 돼. 그쵸? 3배면 3루트 3배. 4배면 8배. 그쵸? 익숙한 숫자는 내가 외워두면 좋다 그랬었지? 자, 그럼 디귿 보세요. 공전 주기는 B가 A의 2루트 2배다 라고 했으니까 나 같으면 얘부터 걸렀을 거야. 오케이? 얘부터 한번 해봤을 거라고. A를 보면은 월, 3월, 총 몇이야? 4월. B 봅시다. 얘는 몇이야? 2월. 얘는 몇이야? 4월. 합치면 몇이야? 6월. 얘랑 얘랑 몇 배 차이나? 2분의 3배 차이나도 2배 차이가 아니죠? 2루트 2배 아니죠? 그래서 디귿을 거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답이 1번 아니면 3번이 나오게 될 건데 1번은 어떻다? 안 해봐도 된다. 이런 게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팁이라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 니은만 하면 된다. 하지만 나는 기억도 할 거다. 같이 한번 봅시다.
만유인력 공식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F0 값을 갖다가 한번 나타내 볼 건데 A의 질량을 갖다가 M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2열만큼 떨어져 있을 때니까 2열의 제곱이니까 4열 제곱 분의 G, MA 그리고 응성 질량. 이 녀석이 F0래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도 한번 나타내 볼까? 4얼의 제곱이니까 16얼 제곱분의 G, MB, M 이라는 녀석이 F0래요. 그럼 왠지 요 두 개의 관계를 갖다가 따져가지고 뭘 꺼낼 수 있을 것 같아? 둘 다 F0항이랑 똑같고 여기 얼항, M항, G항 다 똑같으니까 얘네 둘이 몇 배 차이가 있는지를 갖다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겠네. 그쵸? 얘랑 얘랑 딱 봐도 몇 배 차이 납니까? 4배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니은이 맞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어서 답을 3번이다라고 빠르게 골라주면 되는 문제였어. 식을 빨리빨리 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F랑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얼제곱분의 A에 대한 거니까 G, MA, GM이라는 녀석이 F다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4배 차이 나니까 기억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4배 차이가 나니까 기억이 맞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은 만약에 선지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낚시하려고. 이렇게 나오면 4배 차이네 맞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실수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끝까지 좀 철저하게 여러분이 분석을 해가지고 마무리 계산까지 해주는 게 좋고 암산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 지향 말고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 제발 그런 실수 안 하면 좋겠어.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말고 암산 좀 하지 마세요. 자, 9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빗면을 따라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 AB가 각각 전 PQ를 10m, 2m/s의 속력으로 지난다. P와 Q 사이의 거리는 16m이고 A와 B는 Q에서 만난다. 여기서 만난대.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건 물체의 운동에 대한 문제죠. 자, 일단은 같은 빗면 질량 필요 없어. 같은 빗면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똑같다? 가속도가 똑같다. A와 B의 가속도는 똑같을 것이다. 그리고 B는 올라가다가 어떻게 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A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근데 여기서 어떨 것이다?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어. 보세요. 중력만 받아서 움직인다면 여기서 출발한 속도로 어떻게 된다? 내려올 때 그 속력이 된다. 그래서 올라간 속도로 다시 내려오죠. 같은 지점에 왔을 때. 우리 그거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잘 안 그려진다고요? 지금 그러면 안 되는 단계기는 한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서 출발해서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됐을 때 올라간 만큼 내려왔을 때 같은 속도를 갖게 되는 거겠지. 기울기가 똑같다 보니까.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 위치에서는 어떨 것이다? 같은 속력값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뭐는 다르다? 방향은 반대일 것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B가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서 속도가 몇이다? 2m/s가 됐을 것이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몇 초가 지났는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 알아낼 수 있는 게 있다. B의 속도가 플러스 2였었는데 몇으로 바뀌었다? 마이너스 2로 바뀌었다. 여기 위를 플러스라고 설정을 했을 때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자, 그럼 보세요. A와 B의 가속도는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B의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4였다라는 얘기는 A의 속도 변화량도 몇이 발생할 것이다? 같은 시간 동안 마이너스 4가 발생할 것이다. 근거는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속도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A가 10이었었는데 속도를 갖다가 몇이 됐다라는 얘기야? 6이 됐다라는 얘기야. A가 여기서 만날 때는 속도가 플러스 6이 됐을 것이다 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이 상태로 만났을 것이다. 그럼 밑에 있는 거 봅시다. 기억! Q에서 만나는 순간 속력은 A가 B의 4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3배죠? 6이랑 2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니은 보세요. A가 P를 지나는 순간부터 2초 후 B와 만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해주면 돼? 플러스 2였던 속도가 마이너스 2가 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갖다가 알아내주면 되는 건데 얘를 가지고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러면 누구 가지고 구해주면 돼? A 가지고 구해주면 돼. 왜? 여기서 만난다라는 얘기는 같은 시간 동안 움직였다라는 얘기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럼 봅시다. A.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우리 뭐 써주면 돼? 평균 속도 써주면 돼. 플러스 10이었던 속도가 플러스 6이 됐다.
2로 나눌까? 얘가 뭐다? 평균 속도다. 여기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뭐가 나올 것이다? 이동거리인 16m가 나오게 될 것이다. 8이네요. 여기가 몇 초죠? 2초죠. 그럼 A가 2초 동안 이동했다는 건 B도 2초 동안 이동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초 후에 만난다라는 얘기는 너무 맞는 얘기가 될 거고. 그럼 보세요. B에 대해서 우리 결론 내릴 수가 있어. 마이너스 4만큼 바뀌어야 되는데 2초 걸렸다 그랬으니까 가속도가 몇이다? 마이너스 2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어. 1초에 한 번씩 2씩 아랫방향으로 가속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는 거니까 디귿에 연결 지어볼게. B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8m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가지고 우리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거 그냥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A랑 B 사이의 거리가 16m 벌어져 있었는데 가속도가 똑같다라는 얘기는 어차피 얘네 둘의 상대 속도는 항상 몇일 것이다? 8m/s일 거다. 얘가 얘를 봤을 때 8m/s일 것이다. 그쵸? 왜냐면은 얘 8m/s 됐을 때 얘는 0m/s 됐을 거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얘 6m/s 됐을 때 얘는 마이너스 2m/s 됐을 거니까. 어쨌든 A가 봤을 때 B의 상대 속도는 어떻다? 8m/s로 일정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초 후에는 8m/s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8m 가까워졌을 거니까 16m가 아니라 8m일 것이다 라고 암산으로 때리셔도 됩니다. 상대속도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근데 우리 물리 1에서는 그 상대속도의 개념을 갖다가 많이 활용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도 됩니까? 직접 구해도 됩니다. 1초 후 A의 속도는 몇이다? 8m/s. 얘네로 평균 속도를 구하자. 더해서 2로 나누자. 9m/s. 1초 지났으니까 이동한 거리는 9m. 얘는 9m 올라갔대. 9m 올라갔대. 그리고 B는 여기 위로 몇 미터 올라갔을까? 2였던 속도가 0 됐으니까 평균 속도가 1일 거고 1초 동안 움직였으니까 1m 움직였으니까 1m 움직이게 됐겠네. 9m 쫓아갔더니 1m 도망갔다. 그럼 몇 미터 가까워졌다? 8m 가까워졌다. 원래 몇이었는데? 16m였었는데. 16m였었는데 8m 가까워졌다. 그럼 거리가 몇일까? 8m만큼 남았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 가죠? 그래서 나 상대 속도 잘 모르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알고 있는 거 바탕으로 풀어내면 돼. 우리가 배운 걸로 못 푸는 문제가 절대로 없어.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 옆에 있는 10번 문제로 가봅시다. 얘는 문제가 굉장히 화려하게 생겼는데 물어보는 게 굉장히 시시했죠. 난이도 조절을 조금 한 것 같아. 물리를 헬거목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 자,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가랑 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읽었을 거니까 나에 보면은 직류 전원에 연결해서 1, 2에 측정된 전압을 측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직류 전원에 연결해 볼까? 쓱. 전류 슉. A로는 어떻대? 흘렀어요. 전압이 걸린 거 보니까. 그죠? 근데 B로는 어때요? 안 흘렀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다? PP 결합이니까 X가 뭐다? P형 반도체다. Y는 뭐다? N형 반도체다라는 거 쉽게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서 2번, 4번 걸러버릴 수 있고. 짜증나는 건 밑에 있는 니은 디귿을 다 판별해 봐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디귿만 판별하면 안 되겠죠? 니은 때문에. 니은도 봅시다. 나의 A에는 순방 전압이 걸린다. 너무 쉽게 맞는 얘기가 될 거고. 그러니까 전류가 흘렀죠. 디귿 보면은 다의 2, 다의 2에서 전압이 마이너스 V0일 때 B에서 Y의 전자는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줬더니 전류가 흘렀죠? 순방향이라는 얘기죠. 순방향에서는 어떻다? 접합면에서 양공과 전자가 결합한다. 그쵸? 자, 그러면 이것만으로 우리 끝내지 말고 PN 접합 다이오드가 있고 뭐가 있지? 태양전지가 있죠. 태양전지는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어떻게 되지? 양공과 전자가 멀어지죠. 전자와 양공이 멀어지죠. PN 접합 다이오드는 어때? 붙죠. 태양전지랑 PN 접합 다이오드는 어떻다? PN으로 둘 다 반도체로 만들어져 있지만 어떻다? 기능이 다르다. 그런 것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전지에서는 뭐도 중요했었고 전기장 방향 같은 것도 중요했었고 기억들 나죠?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너무 이 문제 맞췄다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남아있는 실전을 우리 대비를 하자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죠? 그래서 꼼꼼하게 자꾸자꾸 브레인스토밍을 갖다가 해보세요. 오케이? 우리 잠깐 있다가 11번부터 20번 풀 때 다시 만납시다.